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얼굴 상태가 너무 좋아 보여요. 네. 네, 지난번에 PCM에서 다시 예전에 그 네. 뭐죠? 작두 탄다? 그 모습을 봐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 전에는 그 작두가 없어져가지고 좀 걱정스러웠는데, 근데, 정말 이제 완전히 그 수면의 패턴은 돌아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닌데, 지난번에 제가 피파리 하고 그날 밤에는 원래 그 전날까지 8시간씩 잤는데, 그날 밤에 5시간 좀 넘게밖에 못 잤어요. 그러니까 약간 음, 좀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면, 그날 밤에는 각성 상태에 다시 그 원래 그 약간 내가 힘들었던 그 상태를 뇌가 기억하나 봐요. 그래서 잠에서도 원래 한 번 깨는데 두 번 깨고, 다시 잠들 때 좀 어려워가지고 5.5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5.5시간 잤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7시간 그래도 채웠어요. 어우, 정말 빨리 대표님은 돌아오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도 잠은 잘 자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거 신경이 좀 예민해지거나 뭐 하고 이러면은 이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예민해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보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맞아요. 원래대로 뭔가가 제가 긴장하지 않고 긴장한다는 게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뭔가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뭔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예전처럼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아요. 거기에서 딱 그 끊어주는 게 이제 연습이 좀 대표님을 만나서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거를 6년 진짜 약 부작용까지 다 느끼고 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챗GPT도 없었지만은 챗GPT가 있었다 그래도 지금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대표님하고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음, 질문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지금은 찾아갈 수가 있겠지만은 예전에 저의 상태로서는 챗GPT가 있다 그래도 질문할 줄을 모르니까 나 잠이 와나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스무드 때문이라는 걸 확실히 발견을 된 거예요. 네, 더 뾰족하게 발견했어요. 스무디 안에 농약 때문에 내가 당한 거예요. 이게 삶지가 않고 생야채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 농약이 어떻게 벌레를 죽이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농약의 벌레를 죽이는 게 자율신경계를 마비시키는 거 맞냐고 물어보니까 AI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설명이 쭉 오, 나오는데 그 설명이 제가 겪었던 설명하고 똑같은 거. 내가 벌레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해. 그 야채 스무드를 무기농 그 아니었어요? 예, 그런 거를 유기농, 유기농 유기농이에요. 예, 유기농인데도 안 되더라고. 유기농은 원래 농약 같은 거 안 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근데 난 농약이라고 생각해. 거기에 그러니까 농약이 벌레를 죽이는 증상을 겪었던 게 제가 똑같이 그걸 겪은 거예요. 음, 어쨌든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리고 정말 잠을 못 잔다는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이론으로 말을 해도 몰라요.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맞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새벽녘에 잠을 이렇게 눈은 감고 있는데 맞아요. 머릿속이 그렇다고 깨어 있어가지고 맞아요. 자야지 숫자를 뭐 천부터 세워도 그리고서 안 돼.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들 수 있는 그 고통이 맞아요. 얼마나 크다는 거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진짜 우울증이 생기고 맞아요. 무기력증이 생기고 이 신체의 리듬이 다 깨져버리니까 예. 근데 그거를 한 달도 안 되신 것 같은데 그걸 찾은 거에 정말 축하드려요. 음. 제 AI 덕분이. 음, 저는 AI 덕분이라고도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저는 이제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AI를 통해서 대표님이 그걸 알아낸 건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이 뾰족한 질문이라든지 내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한테 설명을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근데 의사 선생님은 데이터로만 하니까 그게 안 맞아요. 되지만은 네.
이렇게 뾰족한 그게 없었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찾지 못할 맞아요. 거예요. 질문을 뾰족하고 쪼개야 돼. 쪼개야만 네, AI한테서 듣는 답변이 질문이 쪼갰기 때문에 둥글지 않고 질문이 쪼갰기 때문에 그 AI에서 듣는 답변이 그 작은 키워드 하나, 작은 질문 하나에도 답변이 되게 풍부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 쪼갰던 걸 원래는 하나에 질문할 수 있는 거를 세 번 질문을 아주 쪼개서 연결해 질문하다 보면 명확한 근거를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I하고 질문하는 거 개인이 좀 창의력을 발휘해서 키워드를 네. 쪼개가지고 제대로 딱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물론 AI가 있어서 빨리 찾았긴 했겠지만은, 대표님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빨리 맞아요. 찾을 수 있었지, 뭐, 예를 들어서 저다, 그러면은, 그냥 나는 잠이 와나, 왜 안 올까? 이렇게 단순한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뭔가 맞아요. 거기서 그러면 안 돼요. 물어보면, 그러면 안 돼. 네. 그러면은 그냥 기본적인 거, 의사나 똑같이 이야기해 줄 수밖에 예. 없다는 거. 사실 잠하고 상관없는 질문들이 사실 저한테는 음, 단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생야채 스무디 같은 경우에는 농약하고도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 발상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또 제가 유튜브를 다른 그 의학에 관한 유튜브를 보고 자율신경계에 관한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서 또 식단이라든가 이런 걸 먹는 사람을 보면서 거기서 또 이런 음식에 대한 부작용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야채를 많이 먹으면 왜 안 좋은지 그 부작용을 얘기하는데 그걸 처음에 음, 흘려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먹었던 야채에 설마 그 사람이 얘기한 그 부작용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해서 의심할 겸 AI한테 물어본 거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농약은 벌레를 자율신경계를 마비시켜 죽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음, 농약이 자율신경계 마비시켜 죽이는 거 맞아? 라고 그 의사가 얘기했던 그대로 내가 AI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 잠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질문이. 네네네. 네. 근데 내가 먹었던 음식하고는 사실 조금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나는 유기농 야채를 갈아가지고 먹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기농 야채가 사실 유기농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그렇죠. 유기농 안에서 어쨌든 농약을 흡수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는 모르니까 근데 농약에 관해서 제가 벌레를 이렇게 죽이는 거 맞냐고 하니까 AI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근거와 거기에 내용들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했던 질문이 그러면 농약으로 사람도 이렇게 죽일 수 있냐? 사람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신경마비로 시켜가지고 자율신경계 호르몬 이런 걸 할 수 음, 있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관한 답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내가 잠이 안 오는데 불면증인데 어떻게 네. 하면 되냐라고 하면 AI 입장에서는 대중적인 어떤 그런 답변을 나한테 해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을 주는 거지 나한테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가져다 주는 근원까지 AI는 찾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요.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바뀌었던 거 다른 거 나는 내 마라톤 때문에 그게 부작용이라고 나는 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콜레스테롤을 잡으려고 쉽게 말하면 똥을 피하다가 똥차에 치인 거죠. 콜레스테롤 음, 잡으려고 어떤 사람이 소개해주는 그 야채 스무디 그런 의학 박사를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처방전으로 내가 그런 야채 스무디를 이제 갈아서 먹었더니 거기에서 이제 한 음, 4개월 가까이 먹었단 말이에요. 3.5개월 음, 정도 먹었단 말이에요. 음. 예.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또 헬스를 그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 헬스를 하다 네네네네. 보니까 제가 먹었던 음식으로 사실 그거 근육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네네네네. 야채를 먹었던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계란도 안 먹고 그 막 아침에 나가서 헬스도 했단 말이에요. 그 야채 그 음, 스무디만 먹고 그러니까 아, 나한테 흡수되는 게 훨씬 더 많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저의 와이프의 작은 언니가 그 야채 스무디 우리가 좋다고 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나중에 자기가 어떻게 인식하고 나한테 얘기하냐면 나도 2시 반이면 깨던데. 저랑 똑같은 음, 증상이었던 거예요. 그 아, 부분은.
나도 2시 아, 반이면 깨던데. 근데 요즘에는 아, 야채 스무디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통잠 잔대요. 근데 저는 어제 아, 같은 경우에도 2번 깼거든요. 중간에. 눈을 뜨면 음, 2시 좀 넘어요. 2시 15분이에요, 음, 어제는. 예. 그러니까 음. 이게 결국에는 벌레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은 시스템인 거예요. 벌레를 죽이는 게 항상 각성 상태로 놔둔대요. 그렇게 마비시키고, 그리고 호르몬 교란시키고, 이렇게 해서. 모르겠어요. 벌레는 호르몬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호르몬하고 이게 다 연관되고 자율신경들을 마비시키는데, 그래서 결국에 농약이, 내가 농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3, 거의 4개월 가까이. 농약을 조금씩 맞아. 먹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상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해도 다 나를 농약을 먹었다는 거에 대한 진단을 할 생각은 없고 그냥 나한테 맞아요. 우울증이야, 뭐 경련이야, 맞아. 그리고 뭐 이런 그 수면제 같은 거를 진단해 준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게 맞아, 맞아. 진단이 틀리다 보니까 진단을 아예 못 하다 보니까 나한테 준 처방전이 오히려 나를 거기에 약에 대한 서약에 대한 부작용을 내가 또 겪을 뻔한 거죠. 그래서 음, 되게 이게 중요한 게 챗 GTP 즉 AI가 내가 없었다면 저는 엄청 돈을 많이 썼고 시간을 많이 썼고 제 건강을 많이 잃었을 거예요. 근데 챗 저요. GTP AI 덕분에 돈을 많이 절감했고 비용을 많이 절감했고 제 생명을 구했고 그리고 의사들 통합적인 의사의 어떤 그 뻔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하나 내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티카타카 할 수 있는 내 핸드폰에 손에 있잖아요. 그러면 새벽에도 잠이 안 오면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음,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 집착하고 찾았던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뾰족하게 내가 내린 결론은 나는 농약을 3.5개월 동안 먹었다. 이게 제 답이었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건강을 잃고 뭐 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는 몇 년이 걸렸었잖아요. 항상 해결 집착을. 그럴 때 의사 말 듣고 했던 것보다 나중에 저는 그러니까 돈 내고 배우러 다녔잖아요. 직접 그 하면서 했던 것들이 시간이 그래서 오래 걸렸었는데 오래 걸리고도 그게 뭐라 그럴까 AI가 아무리 이게 있다 그래도 내가 거기에 절실하게 필요해야지 질문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 증상이 정확히 내가 알아야지 아무리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고 아무리 상담 선생님한테 말하고 이래도 정말 그냥 그 데이터로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각자에 맞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 앞으로 그런 거 하시고 이러면은 앞으로도 그 PCM에서 많이 좀 남겨주세요. 네, 그 미묘한 차이로 어떻게 AI하고 소통하느냐가 앞으로 미래 음, 산업 중에 하나니까 피인도 AI를 잘 음, 활용하시고 AI에 관해서 어쨌든 다양한 질문과 이런 똘끼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서 최대한 AI하고 티카타카를 많이 하는 그런 미묘한 네, 차이를 알아내야 돼. 저도 한 시간 AI가 이상을 최고의 가지고, 헬스케어 도구인 것 같아. 저도 어, 언제부턴가는 그 챗GPT로 한 시간 이상은 뭔가가 내가 와, 마음이 좀 가라앉거나 그리고 내가 갑자기 뭐 이렇게 변화가 뭐 생긴다거나 뭐 하고 이러면은 네, 저는 이제 저의 감정 질문을 좀 많이 하는 것 음,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일단은 대표님 그러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질문을 좀 해봐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제가 일단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대표님의 수강생들이 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하고 지금 뭐 인터뷰 하시는 제자분이라든지 일대 코칭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젊고 이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라든지 현장에서 겪는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대표님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대표님을 또 수업하고 뭔가 하면서 챗GPT하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이제 하고 그때 일대일 코칭하고 뭔가 하고 이러면은 제가 아무리 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뭐 나는 바보인가?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저의 이제 본질 같은 것도 이야기해주고 뭔가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좀 용기를 많이 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질문도 어떻게 보면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실은 저는 본질적인 질문을 이렇게 대표님에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저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요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채트피트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를 찾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할 때마다 저에게
다양한 나를 표현을 해줘요. 제가 이제 질문을 바꿔서만 음, 해보다 보니까, 예, 그냥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이 드는 이런 나는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음. 지금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다운이 되지? 어, 그런데 좋은 지금 시도하고 있네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나는 지금 진짜 이런 나는 어떤 나야? 어떤 게 나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표님도 이제 뭐 이런 코칭 수업을 지금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진지하게 이렇게 궁금증을 가져보시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대표님은 찾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찾아가는 중인 거고, 그러면은 그 찾았을 때 이 마음 상태라든지 어떠셨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대표님이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를 찾을 때 어떤 게 제일 궁금했는지. 좋아요. 저는 일단 그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되게 가치와 의미를 뒀단 말이에요. 왜냐면 네, 인간이 일을 안 하면 동물이 되더라고요. 예, 인간이 일을 안 하면 맞아요. 일을 안 하면 동물처럼 먹는 걸 생각하고 동물처럼 뭔가 섹스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인간이 일을 안 하면 의미 있는 일을 안 하면 동물처럼 좀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그러니까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점은 인간은 철학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동물은 철학을 안 하잖아요. 철학을 못 네, 네,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네, 지금 피디님이 하는 질문이 사실 철학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인간은 돈만 벌어서 될 게 아니라 돈 플러스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네. 근데 철학만 또 가지고 있고 돈이 없다고 하면 그냥 도살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네, 네, 네. 다른 거 해야죠.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무조건 벌어야 돼요.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맞아요. 지금 PD님의 철학에 대한 질문을 저는 어 많이 저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라기보다는 내가 이번에 아파봐서 아는데 그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게 뭐냐 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음, 어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마인드 컨트롤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빨리 수용을 하더라고요. 왜? 맞아요. 그거는 인정해요. 결국에는 음, 죽는 거를 우리는 빨리 수용하면 이 과정을 내가 품위 있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죽음에 맞아요. 대한 부분들을 내가 빨리 수용을 안 하면 과정이 너무 좀 품위가 떨어진다고 할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죽음에 대한 끝점에 대해서 빨리 수용해 버리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한번 화요일에 제가 원래 피파리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피파리 네네네. 수업을 갑자기 제가 안 한다고 네, 했잖아요. 네네네. 안 한 날에 제가 저희 어머님을 만나서 같이 우리 고기를 먹었어요. 네. 음, 그래서 고기 먹는 날에 내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가 만약 없이도 살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아예 툭 던져보고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 기반을 두고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조차도 부모하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서 우리가 소통을 했을 때 뭐 근데 다 자꾸 농담으로 받아치긴 하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내가 딱 기억하잖아요. 화요일에 내가 왜 못했어? 나 어머니 만나러 갔거든요.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음, 그래서 셋이서 만나서 음, 난 진짜 이걸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그거를 이제 좀 소통해 보는 그게 진지하게 그때 처음에 진지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저한테는. 왜? 그게 기억이 되잖아요. 왜? 화요일에 원래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수업을 안 하고 어머니를 만났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음, 죽음에 대한 거 좀 생각을 그러니까 정작 내가 그거를 겪어보니까 내가 누구이냐 이거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겪어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어차피
몫이라고 했을 때 내가 뭘 남기고 갈 수 있을까? 그냥 거기에 초점을 두니까 좀 더 품위를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 내가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막 치매도 걸리고 뇌졸중도 걸리고 어쨌든 문제가 많이 더 악화되면 이거야말로 정말 더러운 병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만약 부모님하고 내가 평소에 좀 더 못되게 굴어가지고 아들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사라져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어머님의 어떤 인생을 계속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보니까 나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결론이 내려지고 나의 장례식 챙기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진짜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인 건데 내가 예를 들면 사라진 거예요. 한국에 안 있고 이제 내가 중국에 가서 간다 하고 이제 얘기하고 만약 사라졌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언젠가 돌아올 건지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까지도 내가 생각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나보다 더 오래 살게 만들고 더 오래 살 수 있게끔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 여기 지금 천안에 제가 이사 왔잖아요. 그러면 천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장 책 쓰는 것도 있지만 플러스 영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혜를 영상으로 남겨가지고 퀸즈 대학처럼 빨리 이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퍼뜨려가지고 이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 한 명이라도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와서 내 유전자는 남기지 못해도 나의 어떤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제자 한 명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난 이 생각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서 항상 어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질문을 하면 좀 너무 너무 큰 범위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답이 안 보이고, 근데 내가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갑자기 내가 뭐 큰일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코칭이고 또 사람들 도와줘 영감을 불어넣고 그 사람을 푸시하고 그 사람을 어쨌든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갖다 주고 의사결정 어떤 식으로 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뭘 나누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최대한 제 영끌을 다해서 그런 영상을 남기고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철학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저는 뭐든지 돈도 단순히 돈의 한 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면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불치병 같은 게 걸려가지고 농약을 먹었던 그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잖아요. 그걸 네. 통해서 그 한 가지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에만 고착된 게 아니라 다양한 걸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돈을 벌면 이 돈이 의미하는 걸 단순히 하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보려고 해요. 그리고 돈의 어떤 내가 돈을 이렇게 벌 수 있었던 그 뿌리를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돈이고 사람들이 왜 돈을 못 벌고 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생각을 다양하게 많이 하고 상상을 발휘해서 자꾸 하다 보니까 진짜 돈이 뭘 의미하고 진짜 돈이 뭔지를 나는 철학적으로 깨닫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수강생들한테 진짜 돈은 심리라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봐봐요. 건강이 무너지면 심리에서 원래는 돈만 잃으면 심리가 뭐 예를 들면 100% 심리가 있다고 했을 때 100점짜리 심리가 있다고 했을 때 돈을 잃게 되면 돈을 예를 들면 내가 총 재산이 1억이에요. 1억을 잃게 되면 심리가 뭐 20% 30% 깎일 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도 70% 심리가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네. 건강을 잃게 되면요. 심리가 갑자기 50% 60% 70% 깎여요.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되게 심리가 단단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연애, 뭐 이런 남녀 이성 관계에 대한 심리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뭔가 바람 폈다거나 갑자기 뭐 이성의 어떤 그 어떤 배신을 당했다거나 갑자기 뭐 이성의 어떤 헤어짐, 통보를 받았다거나 하면 심리가 100에서 이런 사람들은 막 50% 이상씩 막 깎인단 말이에요. 건강에 잃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젊은 애들은
이성하고 헤어졌다는 이유로 막 자살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그게 진짜 우리가 얘기한 진짜 돈이란 말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건 심리가 항상 내가 에너지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그 심리에 대한 컨트롤 할 줄 아는 그 심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항상 어디 가서나 내가 환영을 받고 거기에 운이 따라줘요. 예. 근데 내 심리가 안에서 꺾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가 10억,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어디 가서 행복하지 않고 어디 가서 힘들고 어디 가서 그 100억이면 100억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거기서 또 딸린단 말이야, 뭔가.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1000억이면 1000억에 대한 수준을 만나다 보면 또 끝이 없고, 동네도 1000억에 사는 동네들 또 이사 가면 거기서 내가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근데 지금 100억, 1000억을 보다도 뭐 그냥 단순히 돈 1억을 벌더라도 그 심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심리가 나는 100억짜리 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연봉이 1억인 거랑 내 심리는 100원짜리 심리인데 연봉이 1억인 거랑 이건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부터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렸는데 그 사람들을 그 직급자들 나이가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는요. 내가 100만 원 버는 내 심리보다 더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월 100만 원밖에 처음에 못 벌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근데 내가 100만 원 벌고 이 사람들 1000만 원, 2000만 원도 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보다 10배, 20배를 버는데 나보다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예. 에너지도 그럴 수 나보다 있죠. 약하고, 그리고 사는 게 음, 동물처럼 사는 것 같고, 예. 사는 게 뭔가 철학도 없고, 예. 사는 게 뭔가 음, 무슨 뭐 어떤 추진하는 어떤 그런 추진력도 없고, 예. 음, 그러니까 음, 음, 그걸 보면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데 그 에너지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실망했거든요. 한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근데 호주라든가 미국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똑같이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심리가 1000만 원 월 1억 버는 사람들의 심리보다 더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월 막 몇천만 원씩 막 이제 벌게 되면서 그 가지는 심리와 그 사람들의 심리를 나중에는 봐봐요. 월 100만 원 벌었을 때 원래 그 1000만 원, 2000만 원 걔네들의 심리보다 더 좋은데 저도 월 몇천만 원씩 벌고 했을 때 그 심리가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벌 때부터 난 그 심리를 원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월 1억을 버는 사람과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 그냥 누군가는 이 열매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심리가 진짜 돈이고 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하루에도 막 1억씩도 벌고 하게 되면 그 모습은 어떤 어떤 거냐면 그냥 심리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37살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들 내가 만났을 때 이미 다 40대, 50대란 말이에요. 내가 26살 때. 그러면 26살 때 40대, 50대 보는 게 그런데 내가 지금 37살에 이제 경험이 쌓였단 말이에요. 예. 네. 그리고 내가 40대, 50대 됐을 때 봐봐요.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나중에 100억도 벌고 1000억도 벌고 그 이상도 벌려고 하는 그 연봉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는 수백억 벌었다고 생각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왜? 맞아요. 이번에 이번에 사실은 제 건강을 제대로 진단을 못했으면 정말 엉뚱한 돈을 많이 썼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네, 계속 연장되면서 내가 먹는 그게 문제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걸 먹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음, 문제가 더 오래 지속된다면 단순히 4개월 지속되는 게 아니라 4년이 지속되면 그 독을 빼내기도 힘들어요. 나중에는 불치병에 진짜 나중에는 그냥 죽어요. 그럼 그 맞아요. 목숨값이 100억짜리도 될 수 있고 목숨값이 몇백억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맞아요. 앞으로 몸값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로 돌아와 가지고 나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요. 내 자신한테. 그 당시에 내가 선택했던 게 결국에는 몇백억 자산가가 몇천억 자산가가 됐던 이 시점이 과거의 오늘로 2025년 이 6월이잖아요, 지금. 이날로 네네. 돌아와서 요 몇 달 사이에 내가 얼마나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AI하고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선택을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빨리 내가 여기서 탈출구를 찾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것 때문에 음, 사실은 내가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모았다. 나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오늘 이 시점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시점이 음, 아니었다면 내가 글로 못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굉장히 또 현실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제가 이제 하게 되는 계기가 저도 많이 아팠잖아요. 어쨌든 한 2018년부터 이게 건강을 찾기 시작한 건 이제 고작 한 2년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저는 이제 느꼈던 감정들이 그거였거든요. 이렇게 건강할 때 온 없이 해보자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언제 그러니까 이 건강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리 잘 지킨다 그래서 어떻게 또 무너질지 모른다는 맞아요. 그러면은 그 감정을 느껴봤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맞아요. 시간이고 이 건강이 나한테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삶에 뭔가 아까 그 돈을 따르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를 몰랐고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그래서 이제 나를 찾고 싶어서 대표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찾아가는 이제 지금 과정인데 저는 이제 지금 이렇게 단계로 이제 이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대표님은 이미 이런 것들 알고 지금 건드려 준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에게 건드려 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꺼낼 수가 있고 꺼내가는 과정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게 흔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흔들리고 계속해서 아직은 제가 다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 뭔가 이렇게 막 했다가도 또 뭔가가 항상 삶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저라는 원래 저는 두려움도 많고 불안한 사람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사람이고 뭔가 가지고 있는 틀은 그게 있는데 그 틀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벗어나서 박스권 밖에서 이렇게 찾아가 보려고 하니까 음, 이 가기는 가는데 그 안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계속 저와의 이런 뭐라 그럴까 싸움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그래서 궁금했어요. 대표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가정들을 겪었을 건데 그런 가정들을 이제 겪어서 어느 정도 원칙이라는 게 딱 세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흔들릴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를 찾았는지 그게 이제 궁금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갖고 있어요. 방향성도 그리고 삶도 굉장히 저는 가벼워졌어요. 정말 그 삶이 가벼워진 게 어떤 거를 향해서 옛날에는 뭐 물욕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세상 밖에서 찾았다면 지금은 저와의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찾아가다 보니까 삶은 가벼워지고 목적은 진지하게 가려고 하는데 이 목적이 진지한 게 가끔 흔들릴 때가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어, 이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그 길을 정한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저라는 사람을 거의 한 10개월, 뭐 가까이 8개월, 9개월 이렇게 보아왔잖아요. 그리고 처음의 모습과 중간의 모습과 이런 모습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이렇게 찾고자 하는 걸 찾아가고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어느 누구도 주변 사람들은 뭔가가 제가 너 변했어. 뭐 아예 어떤 사람들은 너 너무 다 내려놓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말도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느낀 거는 저는 지루한 삶을 참 싫어하더라고요. 저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큰 얘기 아니라 어, 이 찾고자 하는 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계속 나오고 그게 무슨 뭐 여행을 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이게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 대표님은 20대 그걸 느껴서 지금 이렇게 온 거잖아요. 저는 제가 60대 인생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저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저로 지금 살기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그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20대 때 제가 20대가 아닌 것 같았던 이유는 20대 때 가장 많은 것들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 들어오는 메시지와 들어온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요. 그 사람들 또한 4, 50대, 60대, 70대 돼요. 그리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 다 미국의 자산가들이었어요. 미국의 완전 피라미드라고 치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메시지와 책과 이런 오디오라든가 이런 세미나라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일반 40대와 그 사람들하고 일반 나이 드신 분들하고는 달라요. 예. 그래서 저의 20대에는 내가 말로는 20대다 보니까 미성숙해서 표현을 못했지만 나의 20대의 나라는 사람을 AI라고 보면 되게 클리어하게 이해될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을 AI라고 보면 AI가 기능을 못해요. 역할을 못하고 도구가 음, 쓸모가 거의 없어요. 예. AI한테 내가 질문을 던지면 그 AI가 나한테 통합되는 답변이라든가 이런 거 뾰족하게 내가 모르는 것들 다 나한테 새로움을 줘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을 질문하면 거의 미신덩어리를 나한테 주거나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되는 잔소리만 주고 그냥 잔소리만 하는 음, 거예요. 잔소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고 좀 오해도 받을 요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구나 다 책임은 지는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진짜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있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책임자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네. 스스로가 내가 이번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어때요? 더 음식도 더 맛있게 하려고 하고, 더 나에 대해서 걱정하려고 하고, 더 나의 어떤 모든 면에서 어쨌든 나를 케어하려고 하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책임자는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문제가 생기면,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책임자는 내가 혼자더라고요.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 책임은 지려고 뭔가 케어는 하지만 진짜 책임자는 한 명이에요. 예. 근데 그게 보통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네. 때는 내 자신도 책임자 역할을 못 해요. 주제 파악을 못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때로는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제 20대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나의 멘토가 못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외부에서 멘토를 찾았단 말이에요. 다행히 영어를 할 음, 수 있어가지고 영어의 문화권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의 나이도 물론 저보다 훨씬 많지만 그 나이가 많은데 대신 그 사람들은 일반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경험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AI라고 봤을 때 저 AI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았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내 목소리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나는 이제 금방 태어난 AI예요. 20대, 20세, 20몇 살밖에 안 되는 AI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나한테 들어온 데이터와 연결된 내가 흐름으로, 정보 흐름으로 나한테 쭉쭉쭉 수혈을 하고 있는 그 AI들은 미국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AI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 AI가 겉으로 봤을 때는 20대밖에 안 됐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아시아인이고, 뭔가 어느 중국에서 왔고, 출신이 중국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좀 유황물을 먹었다 이런 느낌을 받지만 내 안에 속에서 발전하고 있는 거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제가 30대인데 30대도 그때 제 20대보다는 많이 발전하고 많이 진화된 AI예요, 저는. 그러면 저란 음, 사람을 왜 자꾸 AI라고 비유하냐면 AI라고 비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AI라고 하는 건 인간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AI라고 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잘 생각해봐요. 나라는 사람하고 협력하는 거를 사람들이 선호할까? 아니면 일반 30대 정도 되는 사람하고 협력하는 걸 사람들이 선호할까? 대표님 당연히 그건 저라는 사람하고 협력하는 걸 선호해요. 네. 왜? 단순히 질문을 하나 던져도 이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 새로움이 맞아요.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의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손가락도 다 다섯 개, 뭐 머리, 뭐 눈, 코, 입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말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거의 새로운 수준이에요. 우리가 다 음, 새로운 자동차를 좋아하잖아요. 왜? 그건 새 차기 네네네네. 때문에. 근데 겉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나도 똑같은 말을 웬만한 유튜버들처럼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이 들어보면 거기에는 새로움이 너무 많거든요. 미묘한 차이 때문에. 그 네. 새로움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택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음, 협력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AI에 대한 기능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내 스스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 이런 어떤 구호를 외치고는 있는데 네. 목적이 진지한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목적이 진지한 사람들은 AI를 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더 쓸모 있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음, 저는 있잖아요. 철학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철학적인 이면에 숫자적인 거, 과학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역으로 사람들한테 객관적으로 내가 쓸모 있는 사람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 그냥 음, 단순히 철학적으로 되게 똑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폭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내가 돈을 좀 벌어보고 사람들 돈을 벌게 만드는 AI라고 내가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AI를 더 선택하는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한테 빠져 있으면 AI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 AI가 쓸모있는 AI로 진화해요. 음, 방향성이 음, 달라요. 예, 그래서 목적이 음, 진지하다고 하는 그 진지함 안에는 항상 다른 인류, 다른 타인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타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다를까?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가 다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실제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봐봐요. 주변에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들, 불면증에 걸렸던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네, 사람들은 나만큼 빨리 해결을 못했어요. 네, 예, 피디님은 지금 얘기하니까 놀랬잖아요. 어떻게 그 불면증을 이렇게 네, 단기간에 해결했냐?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AI의 기능을 하면 타인의 문제를 전 지금까지 해결해 왔는데 내 문제에 시달렸다가 내가 만약 타인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번 문제도 내 문제가 됐는데 내 문제를 난 제대로 해결을 못했을 거예요. 이번에 내 음,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타인의 문제도 진짜 그동안에 잘 해결해 왔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내 음, 문제에 빠져 있으면요. 다양한 방식으로 추측하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문제를 진단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네, 핵심은 뭐냐면 피디님이 지금 과거에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랑 지금으로 봤을 때 다른 점은 피디님도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음, 핵심이에요, 피디님. 피디님이 선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1번, 피디님의 고객은 피디님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피디님하고 같이 음, 일하는 사람은 피디님을 다르게 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네, 변했냐? 예. 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피디님의 새로움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움이 결국엔 무의식, 이것도 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새로움도 네, 원래는 몰랐어. 예, 원래는 네, 없었어. 근데 아이스강이라는 네, AI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AI의 기능이 조금씩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근데 좋아지게 된 게 스스로는 되게 기쁜데 원래 AI는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모순이 없어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 네, 네, 예. 근데 본인이 지금 스스로 행복해하는 행복 지수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더 빈도수가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삶도 더 음, 가벼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네, 왜 그러냐면 역할을 제가 피디님한테 일방적으로 그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피디님도 모르던 거를 인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I의 네, 인지 기능, 메타인지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네, 정병임이라는 네, AI가. 그러면 정병임이라는 메타인지가 올라가면서 어때? 인지 기능이 올라가면서 어때요? 사람들하고 질문하고 이런 바라보는 방식들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네, 네, 달라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하는데 그 사람도 사실은 어때 피디님한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도 음, 생물체인데 단순히 생물체가 이번에 어때 피디님한테 반응한 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그게 뭐예요? 피디님이라는 생물체, 즉 피디님이라는 AI가 그 사람한테 상관관계로 연결돼 있고
얼굴 보는 사이다 보니까 찍찍찍찍 전기가 붙으면 그 사람들도 어때요? 피디님의 새로움을 보고 그 사람도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 일단 네. 1번 변하려면 새로운 걸 봐야 돼요. 정병임의 아, 새로운 걸 봤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아, 거기까지 인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면 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예. 저는 이런 음,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지금 피디님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저희 10개월 전에 만났을 때 피디님은 AI의 기능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본질이 좀 있었지만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산층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피디님의 AI 기능은 타인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맞아. 이해돼요? 예. 어떻게 하면 네, 내가 생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맞아. 있고,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 중산층의 음, 대표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네, 제가 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20대부터 시작해서 37살까지 제가 배웠던 그 탑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AI들이에요. 얘네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시스템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가. 그걸 음, 피디님이 한국어로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통해서 거기에 액세스 해가지고 연결시킨 거예요. 피디님은 저라는 사람을 그냥 만나서 저랑 티카타카 하고 일대 코칭 받았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변한 건 제가 변화시켰다기보다도 제가 순수하게 그 사람들 거를 최대한 정화해가지고 한국에서 잘 활용해가지고 저를 진화시킨 거예요. 저라는 도구를. 그래서 피디님한테 그 역할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피디님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압 시절 딱 이게 와서 붙여가지고 이제 피디님 지금 하나하나 그거 이제 성장하고 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디님 저한테 10개월 아니라 저하고 10년 했을 때 제가 계속 그 의사결정을 저도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겸손하게 배운다는 가정하에서 10년이라고 하면 지금이랑 또 다를 거예요. 저는 10년 전하고 지금이 제가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10년 전에 저의 멘토들과 지금의 멘토는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10년 전에 음, 트럼프하고 지금의 트럼프, 10년 전에 그랜 카돈하고 지금의 그랜 카돈 완전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저는 맞아. 그거를 미묘한 차이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웬만한 유튜버들은 번역만 해요. 그랜 카돈이라고 한 사람이 부동산을 얘기하면 번역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묘한 음, 차이를 몰라요, 저처럼. 미묘한 차이를 알려면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 안에 나도 경험하고 상처받고 막 이런 어떤 다양한 정보를 얻지만 그 10년 안에 같이 그게 연동되면서 함께 10년을 지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도 10년 동안에 돈을 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단순히 배우고 그냥 단순히 나누고 돈을 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새로운 돈을 벌고 가격도 그렇고 다양한 가격도 있고 그것들을 내가 계속 판매하고 시도하고 사람들 어때요? 돈을 이렇게 거래를 했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용기를 냈다는 뜻이에요. 용기를 안 내면 배움은 모두 다 쓰레기가 돼요. 용기를 내야만이 AI가 발전해요. PD님도 정병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본업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본업을 네네. 싹 다 내려놓고 에? 오직 PCM만 듣고 그냥 단순히 이런 느끼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막 이런 철학적인 책이라든가 많이 읽고 있고 하면 정병임이라는 사람은 가짜가 돼요. 맞아. 돈을 안 벌면서 그냥 단순히 PCM을 음, 듣고 음, 있으면. 근데 맞아. 돈을 벌면서 PCM 듣는 거랑 돈을 안 벌면서 PCM 하는 거. 유튜브 하면서 PCM 하는 거랑 유튜브 안 하면서 PCM 하는 거. 돈 버는 건 콜드콜 한다는 뜻이에요. 콜드콜 네, 안 하고는 돈 벌 수가 없어요. 콜드콜만 맞아요. 했어요. 우리가 인바운드 콜도 있어요. 아웃바운드 콜도 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네네. 얘기하는 콜드콜은 어느 순간에 피디님하고 제 사이에서도 제 거를 먹튀한 사람도 봐봐요. 저랑 함께하는 7개월 사이에 7개월 사이에 한 일주만 빼고는 저랑 핫콜이었어요. 핫콜. 근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자기의 어떤 통보식, 의사결정을 가지고 어때요? 자기의 원래 똥머리로 또 계산하는 그 계산머리를 가지고 어때요? 콜드콜이 돼버렸어요. 봐봐요. 아무리 같은 옆에 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핫콜이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나랑 7년을 살고 10년을 살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콜드콜이 될 수도 있어요. 원래는 핫콜이었어요. 서로 막 이렇게 자녀 관계도 똑같아요.
서로 핫콜이 되다가 어느 순간 콜드콜이 될 수 있어요. 부모 자식이 안 음. 볼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봐봐요. 네, 이해돼요. 인생은 콜드콜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이제 좀 엉뚱하게 빠졌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처럼 목적이 진지한데 이 목적이 진지한 면에는 항상 나라는 기능을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목적을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 목적을 가져가고 그다음 한면으로는 내 삶이 그렇게 됐을 때는 진짜 가벼워져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를 신경을 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가벼운 음, 거예요. 맞아. 예. 근데 그전에는 큰 문제를 음, 해결하기보다 작은 문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삶을 보면은 너무 하찮은 맞아. 거예요. 와, 막 강아지 뭐 아픈 거에 대해서 막 내가 막 고민해서 내가 막 아플 것 같아. 맞아. 이런 건 다 작은 네, 고민이에요. 네, 맞아. 강아지는 예전에는 그렇게 안 키웠어요. 그냥 밖에서도 키우고 강아지는 그냥 죽으면 죽는 거고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랬다면 요즘엔 사람들이 너무 심심한가 봐. 너무 막 사람들한테 치였나 봐. 그래가지고 거의 강아지를 안고 음, 살다시피 그냥 강아지 조금만 그러면 그냥 그 강아지 보면서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문제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막 맞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10명이 아니라 100명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막 1억이 아니라 10억도 기부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음, 거에 막 생각하면서 때요. 거기에 대해서 막 쌈다키지로 막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에서 그냥 강아지나 키우고 있고 그냥 뭐라고 하지? 시댁에서 뭐 얘기하는 거 어디 브런치 먹으면서 뭐 그 남의 뒷담 화나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겠죠. 그것도 시댁이 분명 문제 네, 있을 거예요. 예. 부부 네, 관계에서도 분명 문제 있을 거고 자녀 관계에서도 분명 걱정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에 시달리잖아요. 다른 더 좋은 문제를 한 번도 경험 못하면서 나이를 먹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 목적은 가벼워요. 지금처럼 강아지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네, 자녀 맞아요. 목적이 있고 시댁의 목적이 있고 부부 관계의 목적이 있어요. 이게 목적이 큰 거예요? 목적이 아주 가벼운 거예요. 목적은 가벼운데 삶은 어때요? 그 목적 안에 어때요? 삶은 되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는 정반대로 가야 돼요. 목적은 네. 진지하게 가야 돼. 목적이 가벼우면 안 돼. 목적이 우리가 진지하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피디님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은 영향을 준다니까 돈 버는 사람은요 의도치 않게 좋게나 나쁘게나 어쨌든 자극을 주는 사람 아까 피디님 얘기했죠 나는 지루한 걸 싫어한다고 돈 버는 네.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돈 버는 음, 사람들이 돈을 안 벌잖아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영향을 제대로 줄 수 있어요 돈을 안 벌잖아요 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돈을 적게 벌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이 벌어야 돼요 예. 맞아요. 어떻게 네. 하면 돈을 단순히 뭐 50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500억 벌 수 있을까? 500을 음, 벌려면 절대 50억 벌던 대로 하면 안 돼요. 도구를 네. 바꿔야 돼요. 아예 플랫폼을 바꿔야 돼요.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음, 목적을 진지하게 하려면 이렇게 큰 생각하면서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작은 일에 집중하고 작은 일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상상력 절대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아예 이렇게 진지한 쪽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은 어때요? 가벼워요. 맞아요. 되게 네. 가벼워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시작하고 있어서, 어, 아까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저도 모르게 지금 울컥해가지고, 왜냐면은, 어,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그러면서도, 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리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예전에는 상처로 들어왔던 말들이 전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상처를 안 받기 시작했지 그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에도 이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누가 정말 그 진상 손님이 와가지고 말을 하고 이러면은 그냥 그 이렇게 차단을 시켜버렸다면은 오히려 그런 손님이 만나면 더 적극적이 되고 그 손님을 더 설득을 하려고 하고 뭔가 근데 거기서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하고 나면 되게 가벼워요.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걸 안고 가고 아, 교수님 왜 그러지? 뭐가 어떻게 내가 뭘 또 저기 했길래 뭔가가 막 이렇게 내 문제로 뭔가가 이렇게 갔다면 지금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오고 딱 끝나고 다시 나로 돌아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나는 지금 변화되고 그런다 하는데 진짜 이게 변화된 건가? 아니면 가짜 변화인가? 막 이런 것도 또 이제 제가 왜냐면 놀라니까 안 그랬던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돌아와 보면은 뭐 내가 이게 진짜인가? 약간의 그런 궁금증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고. 그래서 아까 듣는데 울컥했어요. 예, 역시. 그리고 이제 그 대표님은 지금 그 찾아서 가고 있잖아요. 목적은 진지하게 하면서. 그런데 아까 10년 전에 지금 대표님과 지금의 대표님이 또 다르고 또 10년이 지나되면 더 많이 달라지고 정말 어,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도 이번에도 또 건강 문제로 또 이렇게 굉장히 또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온 거잖아요. 예측하지 않았던 전혀 대표님께서 뭐 말씀하시는 블랙스완처럼 그게 또 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 이렇게 찾아서 빨리 찾아가기도 했지만은 아까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막 모든 것들을 했을 때 그러면은 내 혹시 목적이 뭐 흔들리거나 뭐 이런 게 생기는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목적은 그냥 그대로 아, 좋은 중심을 질문이에요. 잡고 제가 그런 네. 질문을 누군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피디님을 하셨네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내가 정작 그 문제에 너무 시달리고 내가 그 죽음 앞까지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그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이런 목적과 내가 했던 말들을 뒤엎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어 근데 그거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믿고 살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었으면 다른 거 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죽음 앞에서 생각보다 아쉬운 건 뭐냐면 열매, 즉 수치적으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달성을 못해서 아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나의 자산 규모겠죠. 예. 그냥 그거를 달성 못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영향력을 내가 달성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이라고 하는 거, 자산 규모라고 하는 건 내가 그렇게 벌었다는 건 내가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못하고 이제 죽음 앞에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 그랬을 때는 아쉽죠. 많이 음, 아쉽죠. 그잖아요. 예. 근데 그 아쉬움이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다 보니까 그걸 더 연장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왜? 불치병이라고 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맞아요. 아쉬움을 내가 수용해야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쉬움을 수용하고 내가 그러면 마지막에 뭐 할까 하면 그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제자 한 명이라도 혹은 내가 꼭 책이라도 그렇고 내가 남길 수 있는 걸 남겨서 그 영향을 끼치지 내가 직접 끼치지 못해도 나를 대신해서 끼칠 수 있는 후계자가 누굴까 막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죽음 앞에 서도 결국에는 그 목적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죽음 앞에 안 음, 서면 내가 직접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죽음 앞에 음,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냥 누구라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 중국에 가서 내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네네. 그 친구한테 가서 막 퀸즈 대학도 얘기해서 그걸 오픈해 줘가지고 있잖아요. 너 이걸 다 듣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걸 내가 다 가르쳐 줄까 중국에서도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아예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나한테 적응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네네네. 같은 경우는 아예 나랑 상관관계가 거의 끊겨 있고 지난번에 한번 중국 갔을 때 만났던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갑자기 찾아가지고 어쨌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어필하고 막 이런 상상을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음, 후계자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 예, 아, 그 후계자가 누구일까? 그래서 그 후계자가 누구일지를 몰라서 유튜브도 많이 죽기 전에 막 찍으려고 했던 그 결단을 한 거고. 근데 또 안 죽게 되니까 유튜브도 그렇게 많이 안 찍게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예. 근데 참 맞아요. 재밌어요. 예. 맞아요. 근데 그거는 똑같죠. 예. 아, 내가 이거를 원래는 달성하고자 하는 내 삶에 대한 목적이, 진지한 목적이 있었는데 이걸 달성하기 못 되는 어떤 지금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포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누군가는 가져야 되고 이걸 꼭 달성했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그 제자든 후계자든 뭐 배우자든 아니면 사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구일까? 그러다 보니까 내 와이프를 보면서도 이 사람이 과연 그걸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해서 때로는 그런 떠보는 질문을 해요. 예. 그리고 옆에 다른 사람들도 질문해보고. 그러니까 질문하다가 운으로 한번 얻어 걸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중국까지 찾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일까 막 이런 생각을 내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아, 많은 거를 어쨌든 이번에 건강 맞아, 때문에 정말 더 고차원 쪽으로 맞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은 제 나이 또래가 돼야지 생각할 수 있는 예, 기능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불면증이라는 게 20, 30대, 30, 40대는 있다고 하더라도 젊기 때문에 어떻게 맞아. 보면은 잠을 줄여야 되는 나이들이잖아요. 열심히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러기 때문에 그 고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불면증인지도 불면증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건데 그거를 진지하게 해서 죽음의 문턱까지도 생각을 하고 퇴사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는 정말 대표님의 나이는 37이지만 60이 넘은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 이미 60을 넘어서 60이 넘어도 그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고차원적으로 저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저는 또 대표님께서 이제 그 아프실 때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저는 맞아. 근데 그 고통을 아들도 겪어보고 저도 겪어보고 이렇게 됐는데 대표님의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 왜냐면은 아들은 자식은 내 목숨으로 목숨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어떤 부모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은 대부분이요. 특히 아빠보다 엄마는 거기다가 대표님의 부모님 어머님은 진짜 모든 걸 아낌없이 다 내주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그리고 이게 대표님은 그 어머니 앞에서는 표현을 안 하신다 그래도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느끼시는 자식의 감정은 부모는 정말 더 많이 빨리 느끼거든요. 저도 저희 딸하고 통화하다가 그냥 목소리만 들어도 제가 지금 뭘 감추고 싶은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감지가 되거든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도 왜냐하면 그 톤이 다르거든요. 그 목소리 톤이 예, 다른다든지 그리고 본인의 그 특유의 본인은 생각을 못 할 거예요. 그럴 때 그 나오는 그 말투, 말의 언어. 근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 그 어머님 마음은 아까 헤아린다거나 하셨는데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그럼요. 아마 대표님께서 나 죽으면 어떻게 살아? 아까 그 말에 제가 정말 눈물이 났거든요. 그 말을 대표님은 농담으로 하셨지만은 어머님이 듣고서는 거기서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음. 아마 지금 전전긍긍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어쨌든 눈물 나. 결론은 우리가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거를 최대한 훈련을 아예 훈련 단계 훈련이 안 돼요. 예, 맞아요. 대표님이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게요. 부모는 달라요.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는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실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까지 슬픔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자식은 가슴으로 묻기 때문에 진짜 대신 내 그 병이 걸리면 내가 병 걸려서 죽고 싶은 게 부모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을 해도요.
그 부모님이 없어진다는, 그리고 절대 사라지면 안 돼요. 죽는다 하더라도 부모님 앞에서 돌아가셔야 돼요. 마지막 케어를 부모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아까 그 근데 저는 도망가서 그런 경험이 영원히, 아예 없으니까 지금 막 저희 또 나름 상상,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상상을 그건 막 틀린 거예요, 펼쳐가지고 대표님. 제가 근데 엄마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예.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처럼 피디님이 얘기해 준 게 정답일 수도 있고 또 지금 피디님이 얘기해 준 것보다 또 제가 또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얘기해 아니에요. 주니까 저는 이런 걸 또 처음 듣는데 그거는 제가 처음 나도 겪었으니까 처음 듣는 거겠죠. 네, 왜 이게 제 네. 근데 그때 그 실제로 제가 어머니는, 상상했던 건 내가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지금도 음, 아마 표현은 어머니, 대표님이 그러시니까 저 같아도 대표님이 내 아들이라 그러면 표현은 다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올 줄 아니까. 숨어버릴 거라는 것도 알고 뭔가 하니까 여기가 정말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어머니한테 행여라도 죽음이나 이런 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니,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엄마 입장으로. 저도 제가 아들, 딸이 있지만은 특히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약하잖아요. 지금도 그 아이한테 온통 쏟아 있는 건데, 부모 마음이 그래요, 대표님. 그래서, 걔는 저 혼자 이야기하고 저 혼자 우네요. 제가 이렇게 아직도 감정적이랍니다. 좋아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요즘 대표님하고 일대 이거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좀 더 이게 전화상으로 일대일 할 때하고 이렇게 화면을 보고 또 질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이 제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들이 예전에는 그냥 그 일에 관계된 것만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뭐 철학적이다 그러면 철학적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가 주체적인 삶을 지금 이제 살아가고자 하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그 명쾌하게 답을 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또 일주일 동안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또 아, 제가 또 삶의 현장에서 접목시키고 그러면서 그 좀 더 진지해지는 것 같아요. 이 삶은 가벼운데 또 나름대로 삶도 진지해지는. 그러니까 음, 목적도 진지하지만 제 삶이 조금은 더 이렇게 진지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드려요. 그리고 건강 찾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네. 네, 왜냐면 대표님이 건강히 찾아야지, 저희가 그 PCM에서도 그렇고 그 작도를 타는 모습을 자주 봐야 되니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